이직도 한번 해봤고 승진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건 없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존감은 나만의 긍정적인 감정 그렇지만 자존심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우월해 보이는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작은 사소한 거라도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책, 좋은 지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는 박하연입니다. 저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낀세대 생존법 저자 우리 변한다 작가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한다고요. 네. 작년 11월에 책을 낀세대 생존법이라는 책을 저희 그 전 직장 동료랑 같이 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내시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버킷리스트였어요. 책을 내는 게. 네. 근데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친구랑 이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교환일기로 했습니다. 하다가 어떤 좋은 출판사에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뭔가 40대 하면 딱 그냥 허리 세대잖아요. 네네. 중간. 낀 세대죠. 네. 그래서 그 낀 세대라는 그 말 자체가 정말 딱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네. 30대 중반이거든요. 예. 근데 책을 읽으면서 나 왜 40대에 공감하고 있지? 나 낀 네. 세대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이는 사실 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제가 20대보다는 많기 네. 때문에 네. 나 늙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대별로 또 낀 세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책이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그 여성분들의, 그러니까 한 여자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갑자기 이제 엄마가 되고, 갑자기 며느리가 되고, 갑자기 여러 가지 자아가 생겨나면서 겪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졌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이걸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고, 그 안에서의 뭔가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솔루션이나 공감까지 담겨 있어서 그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직장 생활을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올해 20년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가 아닌가요?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완전 거의 직장 생활의 신 이 정도인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 오시면서 이거는 정말 조금 후회가 된다? 후회가 아니면 된다? 조금 요거는 했을 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후회가 된다. 글쎄 이직도 한번 해봤고, 네. 그리고 뭐 승진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건 없는데,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직장 생활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걸 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 사회생활을 계속을 할 거고, 뭐 경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 이 태스킹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화를 추구를 하고 싶죠. 그러면 이건 해서 정말 다행이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직장 생활을 할수록 좋은 게 뭐냐면 관계 같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만난 친구들, 30대 때 만난 친구들, 또 40대 지금 현재 만난 친구들, 이 녹익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게 같이 녹익어가는 과정들이 참 즐겁고, 근데 그분들과의 관계를 속에서 제가 많이 느끼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영감을 주는 또 낀세대 생존법이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또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잃는 것도 있잖아요. 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가 또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잃고 얻는 거. 그다음에 또 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뭔가 그 여자분들이 이제 자기의 이렇게 양력을 스스로 이제 이력서를 정리를 하다 보면 뭔가 졸업하고 뭐 20대 중반에 첫 직장 들어가고 보통 이제 30줄 될 때 초반에 이제 결혼해라 이렇게 약간 쫓기면서 조금 더 이제 경력을 갖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좀 빨리 얘기 나가지고 끊기는 경단녀를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경단녀였거든요. 그러셔요? 네. 경단녀를 이제
아이 둘을 낳으면서 겪다 보니까 아이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보통 이제 딱 그 30이 넘어가는 그때쯤에 승진을 한번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쵸. 직장도 안 다니고 있고 갑자기 마음은 이제 29에서 멈췄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갑자기 팍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를 점프한 느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기에는 얘네들은 승진을 했으니까 약간 좀 대화 코드가 좀 과거에 멈춰져 있고 또 언니들하고 대화를 하기에는 아직 좀 뭘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랑 공감을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울적함을 많이 느꼈던 것 그럴 수 같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공감을 해주셔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겠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전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나온 이유가 네. 이제 회사가 이제 맨 처음에 굉장히 그 높이 상승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지금 굉장히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명예퇴직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친구들 중에서는 경력 단절이 되기도 하고 자의반 타의반 네. 어느 정도 돈은 또 모았지만 그 친구들이랑도 지금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또 삶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가면서 또 이제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은 다른 잡을 또 얻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또 새로운 면도 이 책에도 담았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를 이어가는 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기까지 되게 용기가 안 났던 것 같은데 네. 이 책을 그때 빨리 봤더라면 예. 직장 생활 해도 되겠구나 뭔가 노하우를 용기를 또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관계의 힘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계 지옥에서 힘을 빼지 않는 법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는 근데 이제 관계의 힘이 참 중요한데 관계의 힘은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기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뭘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를 사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커피를 안 사줬을 때 서운해 한다는 마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네.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 좋은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제가 나이가 7, 8년생이기 때문에 45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45살이면 45평의 마음을 덜어내는 거예요. 네. 70살이면 70평의 마음을 덜어내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이 덜어내야겠네요. 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힘이 참 중요한데 저는 그 어느 정도의 기대, 나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나이만큼 덜어내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가 없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근데 그게 너무 뭐라고 할까 점점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저도 스스로 다치잖아요. 어떤 관계가 일그러졌을 때 저한테도 힘이 들고 그 친구는 힘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부터 다스려야겠더라고요. 저부터 보호를 하려면 저의 나이만큼 그 친구와 나에 대한 기대를 덜어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 책 구절에 이 나이값이라는 그 키워드에 또 한 챕터가 있어서 아유, 고맙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저희 그렇잖아요. 나이값 해라, 뭐 등치값 해라, 키값 해라, 뭐 이름값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그 값을 한다는 게 뭔가를 더 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지 뺀다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빼기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덜어내라. 네, 덜어내라. 지금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요즘 고민이 거울을 봐도 주름이 생기고 그래요. 지금 좀 하나도 없으신데. 너무 이게 근데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로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이 나이 듦을 잘 받아들일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잘 나이 드는 방법. 덜어내는 것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여기 책에도 썼는데 자존감과 자존심 이 두 차이를 아세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은 나만의 감정이에요.
나만의 긍정적인 감정. 그렇지만 자존심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우월해 보이는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작은 사소한 거라도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아름다우시지만 MC님이 거울을 보고 저 어떤 분은 진짜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주름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네. 나는 주물이 여기 생겼네. 보톡스 맞으러 가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나만의 자존감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건 에고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비교를 하지 말아라. 예. 요즘 SN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10대, 20대 우울증이 진짜 높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 다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데 가니까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 해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작가님 이제 만나 뵌다고 너무 설레서 이제 같이 각각 한 곳씩 읽으면서 그 괜찮은 이제 포인트 구절을 꼽아봤어요.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43쪽에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다. 지금 하려는 말은 친절한가, 필요한가, 진실한가, 침묵보다 가치 있는가. 네, 이 부분을 보면서 뭐 침묵이라는 부분 그리고 뭔가를 이제 표현해내는 부분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하고 맞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참아가지고 또 화병이 나고 이게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또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낀 세대다 보니까 이제 20, 30대 뭐 신입사원이나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뭐 직장 생활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뭐 유리천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때의 유리천장과 지금의 20, 30대의 유리천장은 또 다르고 또 유리천장이 꼭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문화 가족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장애를 가지신 분한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한부모 가족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만의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뭐 150cm가 있는 거 하면 1m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방탄유리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금방 두세 명이 깨면 다 깨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유리천장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구분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람의 그 사정이나 아니면 상황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부로 조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내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는 그냥 혼자 그냥 천 걸으면서 하는 얘기지 그거를 내가 선배인데 내가 뭐 17년 18년 차 직장인인데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 다한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자체가 사실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할 때 그때는 혼자 말해요. 혼자 지나가면서 참아야 되겠구나. 괜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거나 재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경청하고 말은 속으로 삭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 얘기는 하고 싶다. 꼭 해주고 싶은데 못 참겠다 이럴 때. 혼자 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뭐 글로 적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뭐 상황이나 그 분위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속으로 삭히려고 해요. 요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0대 중반을 향하는 지금은 마음 단단히 먹고 하는 퇴사 등의 극단적인 실험보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재미부터 찾아보려고 시도 중이다. 저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희가 항상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 굉장히 큰 것만 생각하는데 작은 것부터 소소한 행복을 찾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뭐 제 등치값 하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요. 그러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누구를 대변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많았고 되게 열정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저는 이제 제 마음에 번뇌가 있고 이럴 때마다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밤에 이제 책을 많이 보는데 책을 볼 때마다 참 제가 초라하고 제가 너무 하찮은 존재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쫑알쫑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옳은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어디서 봐야 되나? 그러면 간접 경험으로는 책만 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놓이기 전까지 또
어떤 분위기나 시스템 같은 거 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한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적응하면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를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찾아보고 내 안에 또 답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나로부터 시작된다. 예. 그래서 저도 저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의 변화를 꿈꾸겠어요. 맞아요. 변화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뀌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예. 변한다. 예, 그래서 변한다. 한다변. 그 회사에서 나와는 너무 다른 평온한 모습에 반했다며 그분에게 살며시 비결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하며 대번에 하는 말, 시어머니랑 6년 정도 같은 집에 살아보세요. 직장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 보고 서세희 작가가 쓴 거예요. 네. 네. 진짜 시어머니랑 6년 살아보세요 하면은 이제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뭔가 고수와 하수의 느낌처럼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고난을 더 큰 고난으로 맞닥뜨리. 맞아. 근데 그거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어떻게 더 큰 고난을 왜 나한테 시련을 주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변화인 것 같아요. 생각을 어떤 포인트에 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현재는 지금 이 시어머니랑 6년 동안 네. 얼마 동안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허들이 있으면 더 큰 허들로 이 시어머니와 사는 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걸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시로 와가지고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상식. 어떤 사람은 어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런 상식이나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뭘 상식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양하고 너무 내가 많이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정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해야 되는 말이 있는 게 같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납득이 안 돼. 저는 그 말은 나이 들면 들수록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45세면은 45평의 마음을 덜어내고 70세면 70평의 마음을 덜어내듯이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을 수가 있냐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보다 더 오랜 시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좀 가족같이 지내고 싶다 이 생각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이제 퇴근할 쯤 되면은 가족 아니잖아. 가족 아니잖아. 6시 하고 딱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뭔가 이제 후배를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선배한테는 또 기대고 싶은데 정말 이 중도를 찾기가 정말 딱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너무 오지랖 피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나의 오지랖이 필요한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고 니즈를 파악해보고 오지랖이 좀 필요한 것 같으면 양념 좀 뿌려주고 아무 랑궁 그러면은 됐고 됐고. 책에도 소개된 인셉션 대사인데 가장 강력한 기생충은 생각이다. 이게 제가 너무 와닿았거든요. 맞아. 이게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죠. 이렇다면 못난 생각을 삼키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법 이런 방법이 요즘 세대들한테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비교도 하지 말자. 조그만 비교도.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홍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하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하고, 나는 저 사람은 되게 러시아를 여기서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홍보나 마케팅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SNS는 그냥 슬렁슬렁 보시고 마는 걸로.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도 인별
아예 안 해요. 네. 아.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뭔가 네. 그냥 친구들만 봐도 친구들 사진은 내가 없으면 나도 저기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조차 그냥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끝없는 비교가 맞아. 나기를 갉아먹더라고요. 정말 인별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약간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해야 된다 하는데 또 그걸로 자기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잘한 친구들은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왜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안 올리니?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여지는 게 참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직장 동료나 상사가 보면 어떡하지? 근데 나는 원래 이제 직장 밖에서의 나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그 표현에 대한 그 오픈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도 그런 다들 것도 있죠. 같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하겠더라고요. 인별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맞아. 그걸 또 뭐 하라 마라 할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깨닫겠죠. 어느 정도 나를 보여주고 전시해야 되는가 정도 그런 룰을 자기 나만의 룰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자신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지만 도구 맞아요. 비교하는데 사용한다면 맞아.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죠.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